네, 인유한 위원장의 거듭된 혁신 권고안 수용 압박에 당 중진들이 연이어 반발과 불만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가 조국 전 장관과의 연대를 시사하며 신당 창당을 언급했는데요. 오늘의 정치권 소식 허성우 전 대통령실 국민제안 비서관,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먼저 용태를 둘러싼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인 위원장은 연일 압박에 나선 모습이고 당사자들의 반발 역시 시작되는 분위기인데 당장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SNS에 험지 출마에 선을 긋는 영상이 올라왔는데 최근의 행보를 보면 직접적으로 입장을 밝히지는 않지만 이런 선을 긋는 듯한 행보 보여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시사한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그래서 이제 지금 중진들, 국민의힘 당 중진들 험지 출마와 관련된 용태론까지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용태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정치인들을 보고 정치를 하지 마라 가서는 그건 죽으라는 거랑 똑같은 말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인요한 지금 혁신위원장이 지금 두 가지 지금 그 키워드를 지금 꺼낸 게 하나는 이제 희생, 하나는 화합인데 화합은 사실은 이준석 홍준표, 김재원 최고위원까지 해서 이제 징계 해제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혁신에서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이 이제 희생인데 이 희생과 관련해서 이제 사실 윤영환 혁신위원장이 지금 좀 조급함을 좀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혁신이라는 게 혁신을 시작하면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윤영환 혁신위원장은 지금 이제 결과물을 좀 내놔야 되는데 혁신에서 이 결과물이 빨리 나오지 않으니까 자꾸 이제 조급함을 보이기 위해서 지금 용태론까지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윤영환 혁신위원장께서 지금 그 조급함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게 그 정당에 있는 우리 국민의힘 중진 대부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큰 자산들입니다. 이런 자산들을 한꺼번에 용도 폐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요. 그렇게 하려면 충분한 대화와 그다음에 또 혁신을 이끌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건 혁신이가 할 수 있는 것은 시간을 좀 갖고 끌어야 되는데 자꾸 인연한 혁신위원장께서 조급함 마음에서 12월까지 시간을 주겠다, 아니면 매를 들겠다, 이런 표현을 자꾸 쓰시는데 그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장제원 의원의 행보 이 정도면 혁신위의 요구에 선을 그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저는 지금까지는 이제 서울 출마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어요. 정확한 워딩은 불출마 얘기는 하지 않았고, 근데 저는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결정적인 순간에 불출마 선언을 하고 부산시장 출마 선언을 할 것이다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인용한 혁신위원장은 지금 정치 경험이 전무하잖아요. 그래서 혼자의 결정으로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행보들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뒤에 반드시 저는 그 뒤에 용산의 의중이 담겨져 있다고 보고 그러한 가교 역할을 하는 김한길 위원장이라든지 윤석열 대통령의 수행실장이었던 이용 의원이라든지 등에 보이지 않는 조언들이나 이런 것들 다 감안해서 하는 행보들이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이제 너무 이제 이것저것 막 던지잖아요. 소위 표현이 그렇지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 본인이 불출마라든지 서울 출마라든지 이런 험지 출마를 선언하게 되면 완전히 그냥 등 떠밀려서 나가는 그런 모양새가 되니까 본인이 그 극적인 효과를 좀 최대치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시점들에 있어서의 결단을 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이 되고 그 시점들은 저는 그래서 이런 오히려 좀 과도하게 장제원 의원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중진 의원들이나 다선 의원들이 있거든요. 주호영 의원 등을 비롯해서 그 의원들은 실제로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누가 뭐래도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1등 공신이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인데 그런 반발들을 좀 속도 조절을 통해서 좀 이렇게
잠재우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깔려 있다고 보고 어느 시점이 되면 김기현 대표가 이제 뭐 불출마라든지 험지 출마를 선언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뒤따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예, 김기현 대표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김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은 침묵을 이어오다가 어제 오늘은 혁신위에 대한 어떤 불만의 목소리를 이제 조금 내고 있는데 다만 지금 용태론과 관련해서는 입장을 내고 있지 않아요. 지금 어떤 속내일까요? 아마 그 지금 김기현 대표도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걸 아마 생각하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번 그 총선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또 어떤 모습을 또 당이 보여야 한다는 것도 아마 생각이 되어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이 그 당 중진들의 명예로운 퇴진을 위해서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말하는 그 데드라인과 그러고 김기현 대표가 말하는 이 데드라인의 시간적인 차이가 좀 있다고 봅니다. 시간이라면 혹시 비서관께서는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뇨한 위원장은 12월 말로서 일단 혁신위가 끝나지만은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한 1월 중순 초 그때 이 타이밍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데 그 시점이 좀 서로 다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12월 말쯤 해서 혁신위가 끝날 무렵쯤 해서 어떤 그 가시적인 성과라든가 또 김기현 대표의 어떤 거취 문제라든가 또 당에서 어떻게 당이 변화를 이루어야지 과연 총선에서 승리할 건가 이런 부분들을 아마 12월 말쯤이면은 아마 정리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다만 이제 이 시간 싸움인데요. 우리 이뇨한 위원장이 지금 아까 수도에서 말씀드린 조금 너무 서두른다는 감이 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분이 이제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급함 이런 것들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큰 틀에서 보면은 모두가 우리 국민의힘 자산들입니다. 이런 자산들을 한꺼번에 정리를 한다. 한꺼번에 불출마를 선언한다. 이거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뭔가 지금 그 축구로 말할 것 같으면은 지금까지는 이뇨한 위원장이 사실 드리블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골을 넣어야 되는데 골 넣는 방법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본인이 직접 드리블해서 넣는 방법도 있지만은 세트 플레이를 잘해서 골을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골을 못 넣는다 하더라도 게임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게임 내용은 상당히 어느 정도 지금 그 관중들 입장에서도 만족할 수준에 지금 거의 한 80분을 와 있는데 이거를 이제 골을 넣느냐 마느냐 시점은 결국 12월 말 정도로 잡아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지금 이제 시점상에 대한 말씀해 주셨고 속도가 좀 빠른 감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어제 혁신위 회의를 보면 그동안 이제 험지 출마 내진 불출마 요구 이런 것들이 권고였었는데 이걸 공식 안건으로 의결해서 당에 제시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진 걸로 지금 파악이 또 되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 파장이 좀 더 커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조금 전에 이제 좀 서두르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이뇨한 혁신위원장 이것저것 막 던지는 것 같지만 그것도 그 서두르는 듯한 그런 모습들도 하나의 전략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세게 이렇게 좀 많은 것들을 던져놔야지 이제 현재 실제로 그 불출마라든지 험지 출마에 반발하고 있는 많은 중진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관리도 될 수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나중에 이제 지금 현재 총선기획단도 출범이 되어 있고 인재영입 위원장도 지금 친윤 인사가 지금 전 사무총장이 지금 맡고 있잖아요. 그런 인사들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는 12월 중순 정도 되는 그런 시점 등에 가서 이제 하나둘씩 이걸 가시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저는 있다고 보고 그때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불응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공천 기준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뭐 컷오프 시킬 수 있는 그런 또 압박이 또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그 차원에서의 조금 전에 이제 이거를 권고 사항에서 뭐 이렇게 실제로 제한 사항으로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통합과 혁신의 이제 방점이라는 것은 사실 통합과 혁신의 키워드는 핵심은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실 기득권 내려놓는다는 것은 희생과 헌신을 안 따르고는 이게 뭐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당내에서는 분류파함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분류파함을 사실 가장 분류파함을 이게 어떻게 성화시키자 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성화시키려면 사실 당은 당대로서의 당 전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적 자산 문제를 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당의 가치라는 건 또 있거든요.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지
너무 일방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소진해버리면은 그럼 당의 존립 가치가 없습니다. 혁신의 본래 목적은 뭐냐면은 국민의 뜻이 어딘지를 잘 만들어서 당에 전달해서 당이 이것을 소화하는 것이 이게 순기능 역할입니다. 그런데 혁신위가 모든 걸 다 하겠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혁신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려서 그거를 당에다가 최고위원회에다 줘서 이걸 하지 않으면은 당을 안 된다. 그래서 당을 압박하겠다. 이런 모습은 결국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혁신위는 결국 당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 또 인적 자산이 무엇인지 또 인적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조화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너무 일방적으로 혁신위를 끌고 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충돌이 생기고 또 아까 좀 전에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지금 윤핵관들 중에서 일부는 상당히 반발하는 모습도 보이지만 결국 그분들도 이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한 길이 무엇인지 또 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는 길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이 되면은 그분들의 의견이 아마 표출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크게 뭐 걱정 안 해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좀 전에 자꾸 되풀이해서 좀 말씀드리는 그 경향이 좀 있지만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뜻대로 해서 혁신하는 내용은 사실은 수직적 당정 관계하고 국정 기조 바꾸는 거하고 민생 챙기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혁신의 본연의 임무에 대해서는 본인이 딱 선을 걷어요. 그런 월권이다라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중진이라든지 지도부라든지 친윤 인사들의 불출마라든지 험지 출마 얘기를 자꾸 하고 있으니까 이건 혁신위의 권한 밖의 일이거든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여기에 이렇게 거의 올인하듯이 하고 있느냐라는 것은 결국 용산의 의중대로 그 총선 승리를 통한 친윤 인사들을 많이 공천하기 위한 그런 것들에 대한 포석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친윤 인사인 장제원 의원 등이 지금 약간 반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결국은 저는 용산의 의중대로 그 장제원 의원은 이제 부산시장 출마 쪽으로 마음을 굳힐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외에 친윤 인사가 아니면서 저 다선인 중진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중진 의원들에 대한 정리 절차를 김기현 대표가 불출마라든지 험지 출마를 선언하면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대변인께는 이 질문을 제가 좀 드려봐야 할 것 같은데 오늘 이뇨한 위원장이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한 발언인데 한 열흘 전쯤에 윤 대통령으로부터 소신껏 맡은 임무를 거침없이 하라 뭐 이런 이야기를 전달받았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네. 이 내용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게 저는 이제 여기에 함의가 있는 거예요. 소신껏 하라잖아요. 소신껏 하는데 사실 정치인들이 그 합법이 약간 이제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실제로는 이제 다른 이제 그 뭐 이렇게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그걸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거 일환이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그 지금 이뇨한 혁신위원장은 어쨌든 그 대통령이 그 소신껏 하라라는 그 대로에서 자기가 소신껏 하는 모양을 좀 갖추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뇨한 위원장이 정치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이렇게 무슨 그 대사면이라든지 당내 대사면이라든지 이런 불출마라든지 험지 출마 이런 것들을 의제로 본인이 성안회가 생각해내가지고 이렇게 던지기에는 저는 그거는 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눈여겨볼 부분은 이게 열흘 전쯤에 들은 이야기인데 오늘 공개를 한 거거든요. 아니 지금 이제 한 가지 우선 먼저 예, 짚어드릴게요. 지금 이제 야당에서 자꾸 이제 국민의힘 당 중진들 험지 출마하고 나면은 그럼 그 자리를 누가 메울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그 프레임을 걸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는 또 대통령 측근들 인사로 또 채우지 않겠나 이런 자꾸 염려를 하는데요. 그거는 이미 국민들이 이미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야당에서 계속 지금 용산 출신들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 중진 험지 출마 이후에 비어있는 이 공간을 누가 채울까 하는 부분은 당에서 해야 할 일이죠. 용산에서 해야 할 일은 아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자꾸 프레임으로 자꾸 걸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걸 하나 말씀드리시고 두 번째는 지금 이뇨한 위원장께서 그 용산에 어떤 메시지 있는 것처럼 이제 그 며칠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라디오에 출연해서 그 말씀 하시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 험지 출마하라 이거는 대통령의 뜻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누구의 뜻이냐면은 총선 승리를 염원하는 우리 국민의힘 100만 당원들의 뜻이라고 봅니다. 하태경 의원의 말은 다르던데요. 하태경 의원이 네. 말씀은 예.
그 험지 출마해서 대통령이 주민하는 게 중론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데 예, 예, 자꾸 예. 이제 대통령을 지금 이제 소환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태경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선당후사 정신에서 자기는 험지 출마하겠다고 미리 선언했는데 사실은 하태경 의원도 뭐 선택은 잘못한 건 아닙니다. 선당후사 정신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겠다 했는데 후속 조치로서 다른 의원들이 쭉 따라줘야 되는데 지금 다른 의원들이 지금 그 험지 출마하겠다는 의원들이 지금 전혀 지금 나타나지 않으니까 대통령을 소환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게 뭐 대통령을 소환해서 그러면 만약에 험지 출마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이 대통령 책임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이거는 대통령을 그냥 소환해서 하태경 의원의 생각일 뿐이지 대통령이 이것을 뭐 하라 하지 마라 뭐 이게 그리고 뭐 지금 그 하태경 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들어보면은 윤핵관이 지금 해체 중이다 이렇게 한다. 아니 윤핵관들이 무슨 조직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단지 이제 정권 출범 이후에 출범하기 전에 윤핵관들이 측근들이 모여갖고 지금 정권 창출을 한 거예요. 정권 창출을 했고 다음에 또 이 새로 정권 연장을 한 번 더 해야지 완전한 개혁도 할 수 있고 또 정권 창출의 본연의 모습을 제대로 우리가 혁신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윤핵관들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공한 대통령이 성공한 정부를 위해서는 어떻게 본인들이 해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윤핵관들이 뭐 조직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핵관들이 해체를 한다 하는데 무슨 조직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과하게 윤핵관의 표현을 쓰면서 자꾸 그렇게 프레임을 걸어서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윤핵관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도 있죠. 왜냐하면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씨 뿌리고 가을에 물 주고 다 가을에 수확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수확할 직전에 너 수확하지 마. 내가 이거 수확하겠어.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반발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보상이라든가 아니면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는 시간, 퇴로 이 방법들을 당이나 또 혁신위에서 고민하면서 이게 던져야지 무조건 험지를 출마해라 이렇게 하면 반발이 당연히 있을 수 있죠. 네, 예. 대변인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한데 이제 하태경 의원 말은 대통령 측근인 이용 의원이 이제 혁신안 수용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게 험지 출마 대통령의 뜻이라는 게 당의 중론이다 뭐 이런 언급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네. 해석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험지 출마, 그러니까 이용 의원이 이제 대선 때 윤석열 후보를 수행했던 수행의 실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대통령과 당과의 메신저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당에서는 다 알려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용 의원이 이제 그 저기 혁신안 수용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하태경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험지 출마가 대통령의 뜻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그 험지 출마는 불출마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뭐 험지를 출마해도 당선 가능성이 없는데 험지를 굳이 출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출마 선언을 하고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이기 때문에 또 다른 공직의 기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각도 있을 수 있고 또 공공기관도 있고 공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이번 정권의 승리를 위해서 본인이 양보하면서 그런 이제 기회를 받고 그다음에 또 다음 기회를 노리는 그런 방식으로 이 정리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누가 봐도 제가 국민의힘에 있는 뭐 저기 패널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봐도 다 비슷한 해석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이제 방송에서는 뭐 굳이 이제 아닌 것처럼 이렇게 저기 해석을 좀 하시긴 하지만 실제로 그 이번 총선에서 승리를 가장 절박하게 필요한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똑같이 해석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그 정권이 성공하느냐 마느냐가 총선 결과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대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총선 승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중에 하나가 이제 소위 말하는 당내 대사면으로 포장했지만 이준석 신당을 견제하는 그 명분을 없애는 것들도 인유한 혁신을 통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어쨌든 간에 그 총선에서 당이 얼마나 혁신했느냐에 대한 바로미터가 얼마나 물갈이를 했느냐 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그 물갈이의 대상들은 당연히 국민들은 오래 한 사람들을 싫어하잖아요. 이게 저기 변화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진 의원들일 수밖에 없고 그런 역할들을 차곡차곡 지금 인요한 그 혁신위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고 그것은 그 당의 그 좀 알만한 분들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공론화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고 결국은 용산의 의중이다. 그리고 그렇게 가는 것이 또 김기현 지도부의 입장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하태경 의원이 저는 얘기했다고 봐요. 저 지금 이용 의원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 국민 캠프를 같이 했기 때문에 이용 네. 의원을 잘 압니다. 또 같이 1년 동안 사실 뭐 거의 동고동락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제 험지 출마이든 아니면 뭐 다른 곳에 출마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본인의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용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비례대표고 또 물론 이제 수행실장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중을 상당히 잘 읽을 수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분 중에 한 분인 건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의 경쟁력입니다. 사실 험지라는 것은 두 가지 충족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 당의 조직력이 탄탄히 갖춰져 어느 정도 탄탄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은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당의 어떤 그 여론이라든가 분위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 수도권에는 지금 거의 지금 그 우리 당협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 민주당이 보다 상당히 열세 지역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이라든가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정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취약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거기에 경쟁력 있는 후보가 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실 그 이용 의원이 상당히 경쟁력 있는 후보인 상태에서 험지로 간다면은 상당히 그는 파괴력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이제 이용 의원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비례대표를 하시면서 어느 특정 지역을 찍어서 본인이 노력한 적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용 의원의 어떤 행동이라든가 발언이 꼭 굳이 그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이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과한 부분이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좀 지켜보면 될 것이지만 만약에 이것이 용산의 의중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아니라면 장제원 의원을 비롯한 윤핵관들하고 영남 중진 의원들하고 그 지도부의 중진 의원들 모두 출마할 거예요. 그죠? 그걸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윤핵관 언급을 하시니까 뭐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하는 인물들 하태경 의원이 이제 또 발언을 내놓은 게 있는데 이 윤핵관이 해체 단계에 왔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거든요. 이 아니, 내용은 동의하십니까? 그건 동의 못합니다. 완전 윤핵관의 뭐 해체라는 게 뭐 윤핵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해체라는 것은 뭐 공고한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해체를 하지 않습니까? 이 말 사람들 그대로 조직이 영향력이 있습니다. 좀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계기로 좀 친윤계로부터 독립을 그동안 결심했다는 사실은 맥락에서 아닙니다. 나온 그게 아니고 발언입니다.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동안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정권 창출에 사실 굉장히 기여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여하고 난 이후부터는 상당히 나름대로는 용산과 거리두기를 사실 해온 거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그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사실 그 나름대로는 그 페이드 아웃 그 이상의 사실 잠복 그 사실 본인들의 어떤 목소리라든가 이런 것들 상당히 낮추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그들이 그 할 수 있는 윤핵관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제한되기 그동안 해왔는데 이런 것들을 사실 야당에서 자꾸 뭐 아니면 일부 정치인들이 자꾸 프레임으로 걸어서 윤핵관들이 해체해야 된다, 뭐 해체할 것이다, 해체된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해체를 하는데 윤핵관들이 조직이라는 이런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사실 윤핵관들 몇 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해체라는 표현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네.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저는 뭐 윤핵관이라는 분들이 본인들이 그런 그 언행들을 통해서 그렇게 본인들이 사실 그런 과시들을 해왔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패단들을 지속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라든지 비판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뭐 굳이 윤핵관을 이렇게 해체한다 이런 표현보다는 재정비하는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너무 이제 윤핵관들이 부정적인 인식으로 딱 이제 조명이 되어 있잖아요, 국민들한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포장지를 통해 가지고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아까도 제가 좀 자꾸 얘기하지만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불출마를 통해서 부산시장이나 좀 더 큰 쪽으로 그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또 더 큰 꿈을 갖고 있잖아요, 그분이. 그분은 뭐 저기 들어보니까 가능성을 떠나서 대선을 생각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그런 더 큰 본인들의 이제 정치적인 꿈을 위해서 지금 재정비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고 윤석열 정권 내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국정 운영과 정치들이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어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민주당에서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비례신당 창당 의사를 밝혔는데 최근 출마를 시사한 조국 전 장관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의 손을 잡을 가능성도 거론을 했습니다. 일단은 조국 전 장관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까지 각각 가능성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두 분의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발언 드리죠. 예. 지금 이제 사실은
조국 전 장관이라든지 송영길 전 대표는 지금 저희 민주당의 당원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그 당직을 가지고 이렇게 총선에 출마하는 거는 지금 가능하진 않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가능한 것이 비례 정당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 지금 지난 21대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준연동 비례대표제가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지금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때는 부칙에서 캡을 씌워서 비례대표 47석 중에 30석만 준연동형 비례대표가 적용됐거든요. 근데 부칙이 22대는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캡도 없어지기 때문에 47석 전체가 개정이 되지 않으면 연동형 비례대표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소위 말하는 뭐 소수 정당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저런 가치를 공유하는 그런 신생 비례정당이 많이 생길 가능성이 있죠. 다만 전제는 그 21대처럼 그 여야가 일당 이당이 위성정당을 내지 않는다는 전제이죠. 그런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국민의힘은 이제 병립형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계속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해야 된다, 유지하면서 보완을 해야 된다. 그 이성정당 방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법안들도 몇 개 나온 게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그게 합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성정당 방지법을 만들더라도 기준도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이제 그 비례정당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지금 장이 많이 열린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 같은 경우는 저는 거기에 많이 기대를 하고 있다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조국 신당 뭐 그리고 송영길 그 전 대표도 뭐 당을 만든다 이런 얘기들이 다 그래서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3% 이상을 득표해야지 의석이 이제 나오잖아요. 비례정당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은 이제 득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하는 반윤이라는 그 기치를 가지고 하면은 이준석 신당도 조국 뭐 송영길 전 대표 다 이게 포함될 수 있으니까 그런 해석들을 지금 언론에서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당사자들도 약간은 뭐 그런 거에 대한 가능성도 이제 언급을 살짝 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되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저는 뭐 이준석 신당과 송영길 전 대표나 뭐 조국 그 장관하고 같이 이렇게 당을 같이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요. 각각의 이준석 신당 뭐 지금 대단히 이제 가시화되어 있는 거고, 조국 신당도 지금 뭐 이렇게 가시권에 좀 들어와 있다 이렇게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다만 이제 송영길 전 대표까지가 창당에 나설 것이냐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질문 드리죠. 저는 이제 송영길 지금 대표가 이런 좀 이제 뭐 창당 이런 화두를 좀 던지는 거는 대단히 좀 잘못됐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 송영길 의원 같은 거는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은 계력 같은 존재예요. 왜냐하면 송영길 의원이 자꾸 전면에 나서면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 플러스 또 송영길 사법 리스크가 또 더해지기 때문에 민주당은 사법 리스크에 지금 포위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선언적인 의미에 불과하다. 그리고 특히 송영길 의원이 지금 위성정당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에 대한 압박입니다. 공천을 받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은 결국 정치를 못하면은 자연인으로 돌아가면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런 민주당에 대한 어떤 압박 이런 건데, 사실 민주당도 송영길 의원을 제가 계력 같은 존재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받아들일 수 없는 카드예요. 왜냐하면 송영길을 받아들이면은 이게 지금 당 혁신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당 혁신에 위배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돈 봉투 사건에 지금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스스로만 하더라도 사법 리스크 때문에 지금 앞으로 이 당이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데, 송영길 의원까지도 이걸 받아들인다?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위성정당 이야기를 했는데, 위성정당이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이 꼼수 정당이라고 보기 때문에 국민들은 더 이상 이 위성정당에 대해서 표를 안 찌를 겁니다. 지금 뭐 대변인께서도 뭐 이준석 정당까지도 이야기해서 비례정당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거의 없다고 좀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이제 두 번 속지 않거든요. 결국 위성정당 만들었다가 다시 또 막판에 가서 또 통합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이미 지켜봤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와 관련한 그러니까 위성정당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그렇게 동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봅니다.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허성우 전 대통령실 국민제안비서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